자, 이번에는 우리 회계원리 필기 2급 교재 137페이지의 배당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투자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분배 지급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회사의 경영자가 그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 중의 일부를 투자한 주주들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해요. 배당에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현물 배당 등이 있고, 현물 배당은 돈으로 안 주고 물건으로 주는 배당 우리가 현물 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물 배당. 현금 배당 가장 일반적인 배당의 유형이고 배당 기준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합정짓는 날로서 배당 기준은 통상 회계기간 말이다.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배당 선언일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의된 날. 통상 정기 배당의 경우 주주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개최되므로 다음 회계기간의 초과 배당 선언일. 여기 이제 주주총회 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지? 그 배당을 선언, 결의한 날은 배당을 주기로 결의만 한 거지 실제 배당 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없어지고 대변에 현금 배당에 대해서 뭐라고? 미지급 배당금 처리했다가 실제로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미지급 배당금이 없어지고 현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두 번째 줄 끝에 주식 배당은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주식으로 교부하는 것을 우리가 주식 배당이라 하고, 주식 배당은 액면 금액으로 적는데요. 주식 배당은 액면 금액으로 적는다. 주식 배당하는 만큼. 그래서 배당 선언이 주주총회 결의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고 배당 결의했을 때는 결의만 한 거지 실제 주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 항목이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처리하고 실제 이제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없어지고 주식을 주니까 자본금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팁을 보니까 현물 배당은 뭐 그지? 금전이나 주식이 아닌 상품 등 기타의 자산을 배당하는 것을 우리가 현물 배당이라 하고, 중간 배당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연 1회 한해서 할 수가 있어요. 중간 배당은. 중간 배당은 주식 배당과 현물 배당도 가능하고요. 중간 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중간 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자본조정과 기타 포괄 선임 2개. 페이지 138페이지. 자본 조정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납입자본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자본 조정이라 하고, 자본 조정은 자본의 가산 항목도 있고 차감 항목도 있어요. 자본 조정은 자본의 가산 항목도 있고 차감 항목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소모 손실, 예, 감자 차점 등이 있고, 자기 주식은 일시적 보유가 목적이죠, 그지? 자기 주식은 일시적 보유가 목적이고요. 감자는 무슨 소각이 목적이고, 매입 소각이 목적이고, 자기 주식은 취득가액으로 기록을 해요. 자기 주식은 취득가액으로 자기 주식 계정 차변에 기록합니다. 예, 자본금일 때는 무슨 가액인데, 자본금일 때는 액면 가액인데 그런 차이를 알아야 되고, 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예, 액면 금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에 차액을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예, 주식 발행 연도 또는 증자 연도부터 3년 이내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삼각해야 되고, 삼각하는 금액은 이익잉여금 처분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없애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앞에 다 했던 것 같아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그죠? 자본금이고, 주식을 할인 발행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 이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이 증가할까, 자본이 감소할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증가하겠죠.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미안해. 제가 지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 표현을. 주식을 할증 발행. 주식을 할증 발행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를 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겠지. 그지? 할증 발행하면. 주식을 할인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할까요? 자본이 감소할까요? 할인 발행하면. 할인 발행도 자본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썼던 건 이제 잘못 쓴 거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의 증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의 감소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냥 할증 발행했다, 할인 발행했다 이렇게 나왔을 때 할증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주식을 발행하는 거잖아.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할증 발행도 돈이 들어오고 할인 발행도 돈이 들어오잖아, 그지? 그리고 뭐는 증가하는 거야? 자본은 증가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자본의 증가인데 여기 봐봐, 여기 어디지? 여기 지금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어? 4,700원에 발행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자본금이란 자본이 5,000원 증가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란 자본이 300원 감소하니까 당좌예금 들어오는 얼마만큼? 4,700원만큼 자본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돈 들어온 만큼 자본이 증가한다. 돈 들어온 만큼. 계산이 증가한 만큼. 근데 이런 시험에서 가끔 나와. 할증 발행은 자본의 증가. 그지? 근데 할인 발행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본의 감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할인 발행에도 뭐는 들어오니까, 돈은 들어오니까 뭐의 증가다? 자본의 증가예요. 지금도 보면 자본금이란 자본이 5,000원 증가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자본이 300원 감소하니까 자본의 증가는 돈 들어오는 만큼 4,700원만큼 증가하는 거. 이해 갔을까요?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하게 되면 차변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년간 균등 삼각이다 보니까 300원에 그지? 300원에 3년 나누면 1년에 얼마씩? 100원씩.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삼각하는 것만큼은 이익잉여금을 없애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삼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미교부 주식배당금.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배당 결의일에 이익잉여금이 없어지고,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배당 결의일에는 실제 현금을 주거나 주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지? 이렇게 처리했다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미지급 배당금 차변으로 없어지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 가서 없어지고, 현금 배당 주면 현금 등이 나가고, 주식 배당 주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플러스 팁. 주식 배당은 발행 주식 수는 증가시키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므로 자본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 회계 처리를 보면 봐봐요. 주식 배당은 지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거쳐가는 거죠. 실제 배당하기 전에, 그지? 그러니까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하고 차변을 상계 처리하면 이익잉여금이 없어지고 자본금이 생기는 거잖아.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런 시험이 배당 결의일에 대한 회계 처리, 배당 지급일에 대한 회계 처리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주식 배당에 대한 결과로 차변에 미쳐본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주식 배당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변에 미쳐본 이익잉여금, 차변에 미쳐본 이익잉여금은 뭐의 감소? 자본의 감소. 주식 배당 주면 결론 주식을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를 하죠. 그럼 자본이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니까 자본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치?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에 대체가 되는 것 뿐인 거지, 그치? 그런 것들도 이론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분할. 결론은 보니까 여기 지금 1번, 2번, 3번에 대한 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네. 표에. 요게 이론 시험에 또 가끔 나와요. 주식을 배당을 주면, 주식 배당 주면 액면 금액의 변화는 없고 주식을 주니까 주식수는 증가를 하고 주식수 증가하는 만큼 자본금도 증가를 하고 주식 배당은 계정 과목이 미교부 주식 배당을 거쳤다가 자본금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변화가 없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 총액은 변화가 없고요.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 또는 자본잉여금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증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대체하거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대체하는 걸 우리가 무슨 증자? 무상증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표현해요. 액면금액은 변화가 없고 무상증자도 주식을 주는 거니까 주식수는 증가를 하고 주식을 발행하니까 자본금 증가하고
예, 자본잉여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잉여금을 재원을 하면 자본잉여금이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을 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근데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도 자본 항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변에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 자본이 감소하고 대변에 자본금이나 자본이 증가하니까 자본의 변화는 없다. 없다. 주식 분할은 주식을 쪼개는 거예요. 주식을 쪼개는 거. 최근에 그 미국의 전기차 업체 중에 테슬라라고 있죠. 테슬라 들어봤죠? 그치? 테슬라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한 주당 $1,000인가 아마 그럴 거야. $1,000. 여기가 $1,000 전후에. 그 현재 그 뭐지? 환율이 한 또 1,200원 전후해요. 환율이. 1,200원 전후해. 그럼 $1,000 곱하기 1,200원만 해도 이게 120만 원이야. 한 주에 120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진짜 소액으로 주식을 한번 해본다고 했을 때 최소한 120만 원 있어야지 한 주에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사기가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분할하겠대. 분할. 얼마로 분할한다는 얘기인지는 못 봤어요. 만약에 얘를 1주당 $100로 분할하면 그지? $1,000짜리가 1주당 $100로 분할하면 이제 몇 주가 될까? 한 주가 10주가 되겠지. 그지? 한 주에 $1,000인데 한 주에 $100로 분할하면 그지? 예, 몇 주로 바뀐다? 10주로 바뀌고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접근성이 쉽겠지. 그전에는 120만 원 줘야지 한 주 샀는데 지금은 12만 원 줘야지 한 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갈까요? 응. 그러면 주식 분할하면 액면 금액은 감소를 해요. 그지? 응? $1,000짜리가 $100가 된다면 그지? 이건 시세대로 얘기한 거지만 액면 금액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액면 금액도. 액면 금액은 감소가 되고 주식은 증가하겠죠. 주식은 증가를 하고 자본금은 변화가 없어요. 자본금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주식수를 쪼개는 것뿐이야. 주식수를. 만약에 한 주당 액면가액이 $1,000짜리를 한 주당 $100로 바뀐다면 주식수만 쪼개지는 것뿐이다 보니까 예,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변화는 없습니다. 당연히 자본금의 변화가 없으니까 자본의 변화도 없다. 그 주식 병합은 반대예요. 주식을 합치는 거야. 주식을. 응? 여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한 주에 $1,000짜리를 10주를 합쳐서 한 주에 $10,000짜리로 바꾸는 거야. 주식 병합은. 이해 갈까요? 액면가액이 한 주에 $1,000짜리였는데 한 주에 얼마짜리로? $10,000짜리를 바꾼다 그러면 10주가 한 주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주식을 병합하게 되면 액면 금액은 커지죠. 액면 금액 커지죠. 주식수는 줄어들어요. 10주가 한 주가 되니까. 자본금 변화 없고 자본잉여금 변화 없고 이익잉여금 변화 없고 그럼 자본도 변화가 없다. 없다. 그래서 요 표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이해할 수 있으면. 요런 거 가지고 예, 이론 시험에 예, 나올 때가 있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5번은 그냥 배당건설 이자라는 건 없어졌다. 그런 얘기야. 5번은. 옛날에는 배당건설 이자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배당건설 이자라는 게 그냥 없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 됐을까요? 감자 차손. 예, 매입 소각하는 주식의 액면 금액보다 주주에게 환급해서 주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
그 차액을 감자차손이라 하고 감자 차익이 있으면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자본의 차강 항목이고요. 감자하다 손해본 게 감자차손인데 예, 감자 차익이 있으면 우선 상계하고 예, 남은 잔액은 자본의 차강 항목이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이 처분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익을 말하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는 경우 우선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자본의 차강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요것도 이제 분개하면서 여러 번 이제 필기를 해주긴 할 텐데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계 처리예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상계 처리.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 상계 처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상계 처리합니다. 결국은 재무상태표에는 둘 중에 하나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상계 처리에서 둘 중에 하나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올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찾아서 상계 처리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 찾아서 상계 처리하고 감자 차익 나올 때는 감자 차손 찾아서 상계 처리, 감자 차손 나올 때는 감자 차익 찾아서 상계 처리, 자기주식 처분이익 나올 때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 찾아서 상계 처리, 자기주식 처분 손실 나올 때는 자기주식 처분이익 찾아서 상계 처리 해줘야 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나올 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찾아서 상계 처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나올 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찾아서 상계 처리.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예,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얘기했어요. 미실현 보유 손익.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예, 얘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기 손익은 이번 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당기 손익은 이번 연도 수익과 비용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개념을 보시면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한 순재산의 변동을 포괄 손익이라고 하며 포괄 손익 중 별개의 손익계산서상 당기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포괄 손익 잔액을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 한다. 그러니까 포괄 손익 계산서에 포괄 손익 계산서에 당기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포괄 손익을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 한다는 거예요. 주주와의 자본 거래가 아니다. 1번이 여러분들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발생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을 얘기하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은 예,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지점, 해외 사업소 또는 해외 소재 관계기업,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를 그죠? 예. 자산 부채를 일괄 외화 환산할 때 발생하는 환산 손익을 말한다. 예,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예, 해외 지점, 해외 사업소, 해외 소재 관계기업,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를 일괄 외화 환산할 때, 요 환산할 때 무슨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환율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내가 해외 지점이나 예, 해외 사업소, 해외 소재, 관계기업, 종소기업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한 자산과 부채 투자한 금액이 만약에 뭐 $10,000인데 $10,000인데 예,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환율이 1,200원이었, 환율이 1,000원이었다. 그럼 1,000만 원이었다가 환율이 오르면 환산이 그지? 환율이 내리면 환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그냥 우리 시험에서 그냥 파생상품 평가 손익 이렇게 나와요, 그냥. 파생상품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은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선도, 선물, 수합, 옵션 등을 줄 수 있는데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란 미래 현금 흐름 변동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투자한 파생상품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발생하는 평가 손익을 말한다. 요 부분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요 부분. 이 평가 손익 중 위험 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은 수익비용 인식이에요. 당기손익은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인식을 한대요.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중 위험 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 수익과 비용 인식하고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인식을 하고요. 재평가 잉여금 유형 자산의 재평가 모형으로 측정해서 공정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재평가 증가액을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이라 하고 재평가 잉여금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갑니다. 학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보험수리적 손익 5번은 아예 우리 시험에서는 보기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험수리적 손익은 학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날 때 발생한대요. 보험수리적 손익은 학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날 때 보험수리적 가정이 변경될 때 발생하는 게 보험수리적 손익이다. 그리고 141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넘어가고요. 2번 141페이지 2번 자본금 3천만 원의 서울상사의 다음 거래를 분개하시오. 1번 서울상사는 제1기 기말 결산 시 당기순이익 800만 원을 계상하다. 당기순이익 800만 원 계상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봐봐. 이거 어제도 일부러 써놓은 건데 이게 손익계정에서 수익이 누구보다 비용보다 커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법인기업은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차변이 적겠네. 그지? 여기에 뭐라고 마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에 800만 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까요? 당기순이익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치? 단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는 단기순이익 표시하지만 손익계산서에는 그치? 예,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 계정 과목 갖고 얘기하면 예, 집합손익계정에 수익과 비용을 집계해서 수익이 비용보다 커서 무슨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처리한다는 얘기지. 이해갈까요? 그럼 이거 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거 상대방 계정 과목이잖아. 그지? 그럼 차변에 뭐라는 거야? 차변에. 손익이란 얘기죠. 그지? 분개하면 예, 차변의 손익 예, 800만 원이고 대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800만 원이고 수익이 얼마인지 모르고 예,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예, 차변이 부족한 만큼 단기순이익이 발생한 만큼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미처분 이익 예, 잉여금 계정이라고 하면 분개한 거 보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무슨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 무슨 변에? 대변에 손익 800만 원이고 요게 이번 연도 발생한 단기순이익이죠. 근데 저번 연도에 처분하고 나면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전기와 있을 수 있어요. 전기와 미처분 이익잉여금. 지금 문제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할까요? 까지. 두 번째 2-2번 위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다. 이익준비금 3법 규정의 최소 한도에 배당금은 연 10%, 금전배당, 결손보존적립금, 별도적립금. 그 여러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장사해서 남은 돈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원래가 자본의 증가 무슨 변인데? 대변인데 처분하면 무슨 변? 서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오는 겁니다. 근데 800만 원을 다 처분할 수도 있고 일부만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할 때 첫 번째 뭘로 처분해 줘야 된다. 우리가 무슨 준비금?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의한 법정적립금,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이나 현물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최소한 적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손해본 거. 주식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처분 손실 있으면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제거, 상각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건 없고 배당금 연 몇 프로? 10%.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주총회에서는 현금 배당 주기로 결의만 하는 거지 실제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 지금은. 그지? 그래서 뭐라고? 미지급 배당금 처리하는데 이게 배당금 연 10%의 의미가 뭐냐면 단기순이익의 10%의 의미가 아니야. 이 10%가 자본금
자본금, 그죠? 예. 자본금, 예, 지분율. 예, 지분율의 예, 10%입니다. 지분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 주주가 A, B, C 여러 사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자기 지분율의 10%씩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자본금, 여기 이제 액면가에 이게 얼마인데 지금? 3천만 원이죠. 이거 그래도 여기 준 거예요. 이거 자본금 3천만 원. 액면가 3천만 원에 몇 프로? 10% 하니까 얼마예요? 금전 배당이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배당금 연 10%의 의미는 자본금의 10%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금의 10%. 당기순이익의 10%가 아닙니다. 이해할까요?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건 이제 주주가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의 10%씩 받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이 3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익준비금은 요 300만 원에 최소한 몇 프로? 10%. 그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요? 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지? 현금 배당의 최소 10%. 10분의 1. 그 다음에 결손 보전 적립금이 150만 원. 그 다음에 별도 적립금이 200만 원. 합치면 다 금액 처분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00, 400, 600, 680만 원만 처분하는 겁니다. 680만 원만. (300) 그다음 150, 200, 그럼 300, 400, 500, 680만 원 처분하는 거고요. 요거 분개한 걸 여기다가 전기하면 그지? 예, 이익준비금으로 30만 원 처분하고 예, 미지급 배당금으로 300만 원 처분하고 결손 보전 적립금으로 150만 원 처분하고 별도 적립금으로 200만 원 처분하고 전체 금액 얼마 중에 800만 원 중에 그지? 전체 금액 800만 원 중에 680만 원 처분했잖아요. 그럼 얼마가 남아요? 120만 원 남죠. 그지? 다음 연도로 넘기니까 이게 무슨 2월? 12월 120만 원이 되는 거고 120만 원 되는 거고 요게 이제 2-3번에 또 영향을 미치게끔 돼 있네요. 요게 그럼 얘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이 차기 2월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무슨 2월로 가는 거예요? 무슨 2월로? 전기 2월로 가는 겁니다. 요 금액이 이해 갔을까요? 가는 거고 3번도 마저 잠깐 보시면 성호상사는 제2기기 기말결산 시 당기순이익 얼마를 계상했어요? 7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당기순이익 또 700만 원 발생해서 다음 연도 넘어가서 그럼 수익이 또 비용보다 커서 이제 무슨 손익?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거죠. 근데 금액이 이제 800이 아니라 얼마? 700만 원이란 얘기지. 그 요것도 분개하라는 거야. 2-3번. 요거 분개. 손익계정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분개하면 어떻게 돼? 차변에 손익 700만 원.
대변에 미처분 이익인여금 700만 원이고 요 금액을 미처분 이익인여금 계정에 이제 옮겨주면 대변의 손익 700만 원 해서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인여금 계정에는 저번 연도에 처분하고 남은 전기월 미처분 이익인여금 120만 원. 이번 연도에 발생한 무슨 순이익? 단기 순이익 700만 원. 해서 820만 원 처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금액은 다음 연도 또 무슨 총회 때? 주주 총회 때 처분하는 거예요. (142페이지에) 3번 다음 연속된 거래를 분기하시오. 제5기 결산 결과 백도 주식 계산은 단기 순손실 350만 원 계산되다. 이번에는 비용이 수입보다 커서 무슨 순손실이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면 여기 이제 대변에 수익이 더 작으니까 그지 여기 미처리 결손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350만 원. 손익계정 대변의 미처리 결손금은 요거는 이제 비용이 수익보다 커서 발생한 무슨 순손실 단기 순손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분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분기. 요거 분기하게 되면은 손익이 무슨 변? 대변. 350만 원이고 차변의 미처리 결손금 350만 원이고요. 그러면 요 금액이 미처리 결손금 계정으로 또 가겠네. 그지? 미처리 결손금 계정 가셔서 미처리 결손금이 무슨 변에 있으니까 그럼 미처리 결손금 계정 차변에 손익 350만 원. 얘가 단기 순손실에 대한 거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요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얘가 이제 무슨 2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기 2월이 되는 거예요. 350만 원이고 이렇게 차기 2월 간 게 또 다음 연도 넘어가면 무슨 2월? 전기 2월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있다가 앞에 것도 이렇게 할 거 그랬어요. 좀 앞에 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손금을 뭐하기로 하다? 처리하기로 결의하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결손금을 별도 적립금, 결손보전 적립금, 이익준비금,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본 금액을. 잠깐만 봐봐야지. 특이정만 잠깐만 그리지 말고 좀 봐봐요. 그러면 미처리 결손금은 원래가 자본의 감소 무슨 변인데? 차변인데 주주총회에서 메꿔주니까 무슨 변? 대변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이제 무슨 적립금? 별도 적립금으로 80만 원. 그 다음에 결손보전
적립금으로 150만 원, 이익 준비금으로 4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60만 원 이렇게 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 250, 330, 330만 원만 메꿔준 거네, 그지? 별도 적립금, 결손보전 적립금, 이익준비금은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소득이에요, 그지? 이익잉여금에 안에 있는 것들부터 먼저 결손금 보전해주고, 그다음에 자본잉여금 중에 일부를 결손금 보전해주고, 그럼 미처리 결손금 계정에는 대변의 별도 적립금 80만 원, 결손보전 적립금 150만 원, 이익준비금 4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60만 원.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2페이지에) 문제 4번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공사도급대금 6천만 원 중 잔액 1천만 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5천만 원 미리 준 거는 그 중에 무슨 증인자산? 건설? 증인자산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6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수표를 발행했잖아요. 건물이 완공됐고. 그러면 건물이 6천만 원짜리가 완공이 됐고 내가 수표를 발행한 거 당좌 예금 1천만 원만 줬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제 계약금, 중도금 그런 것들이 이미 5천만 원이 나갔었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때 무슨 증인자산? 건설 증인자산을 처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확정 적립금이 6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니까 이 돈들은 사업확정 적립금 갖고 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확장 목적을 달성하면 사업확정 적립금은 임의적립금 원래가 대변이거든요. 그러면 사업확정 적립금을 목적이 달성되면 없애줘야 돼. 없애주고 별도 적립금에 대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정기차익금 500만 원이 우리 대형항공으로 사용합니다. 이 회사의 감채 적립금을 480만 원을 적립합니다. 장기 차익금을 갚았어요. 장기 차익금 부채 원래가 대변인데 갚으니까 사변의 장기 차익금 500만 원이고요. 현금으로 상환하니까 대변의 현금 500만 원이고 감채적립금 이게 감채적립금으로 묶여놨던 돈을 쓴 거란 얘기예요. 따지면. 그래서 목적이 달성이 되면 감채적립금은 임의적립금 원래가 대변인데 목적이 달성되면 차변에 없애주고 480만 원 없애주고 대변에 별도 적립금에 대체를 합니다. 적극적 적립금인 사업확장 적립금과 감채 적립금은 목적 달성 시
적립금에 대한 목적 달성 시 예, 별도 적립금에 대체를 합니다. 사업 확장에 쓰려고 예, 묶어둔 돈, 예, 장기 차입금이나 예, 사채를 갚으려고 묶어둔 돈. 근데 이런 적립금들이 예, 목적을 달성하면 예, 별도 적립금에 대체한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 적립금은 예, 목적이 달성돼도 예, 순자산의 변화가 없는 거 우리가 적극적 적립금이라 얘기해요. 사업확정 적립금 그러니까 사업확정 적립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한 만큼 별도 적립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적게 계산되어 배당 현재 적립금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00번 대체한다. 배당 평균 적립금을 미처분 이익이익금 계정에 옮겨서 미처분 이익이익금 가지고 다음 연도 이제 주주총회 때 처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처분 이게 다음 년 주주총회 때가 아니지, 그죠? 이게 지금 이미 다음 년 주주총회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예, 당기 순이익이 적다 보니까 예, 그 배당을 주기에 이익이 부족하다. 그래서 배당 평균 적립금도 미처분 이익이익금이 더 더해서 처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배당 평균 적립금은 예, 이것도 이익이익금 소속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 원래가 무슨 변인데? 대변인데 예, 미처분 이익이익금 계정에 대체하니까 그럼 대변에 있던 배당 평균 적립금이 차변 가서 없어지고 500만 원이 없어지고 대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처분할 수 있는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지? 이걸 우리가 이제 임의 적립금 200이다 이런 표현 써요. 임의 적립금 200이다. 예, 임의 적립금 중에 예, 미처분 이익이익금이 더 넘겨서 예, 이 금액까지 배당하는 데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 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사는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 이로금 450만 원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급여 적립금에서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 현재를 현재 소득세 5천 일수 30만 원을 상환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니까 퇴직할 때 지급하려고 쌓아둔 적립금이 예, 퇴직급여 적립금입니다. 퇴직급여 적립금도 예, 임의적립금, 이익잉여금 소속 원래가 대변인데 이걸 이제 퇴직금 줄 때 사용하니까 차변의 퇴직급여 적립금 450만 원이 없어지고요. 예, 퇴직금 줄 때 사용하는 건데 퇴직금 주면서 소득세 얼마를 30만 원 원천 징수했죠. 우리 소득을 줄 때 떼고 주는 거 우리가 무슨 금? 예수금, 부채라고 하고 나머지 420만 원은 뭘로 줬어요? 현금 4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소극적 적립금은 목적 달성 시 지금 퇴직금 적립금은 퇴직금 줄 때 사용한 거죠. 목적 달성 시 순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 순자산이 감소되는 적립금을 우리가 소극적 적립금을 합니다. 여기 이제 부채가 증가하고 현금이 나간 만큼, 그지? 예,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보시면 감채 적립금도 별도 적립금의 대체, 사업성 적립금도 목적 달성했을 때 별도 적립금의 대체, 순자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지? 근데
예, 소극적 적립금은 예, 순자산이 감소합니다. 배당평균적립금도 배당평균적립금은 지금 미처본 이익잉여금이 대체를 했지만 미처본 이익잉여금이 없어지고 배당을 주면 그만큼 돈이 없어지잖아. 그지? 그치? 그런 것들이 왜 소극적 적립금 이런 표현 쓰고요. 143페이지. 자, 143페이지에 문제 5-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상사는 사업자금 부과를 위하여 발행 주식 등 발행하기로 하고 법원의 인가를 후 한 주당 480원으로 발행하고 주식화가 발행이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니까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자본금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에 6만 주. 곱하기 액면 단가는 500원이고요. 그럼 우리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6만 주 곱하기 500원 하면 3천만 원이 액면가액이고 실제는 한 주당 480원씩 발행을 했대요. 6만 주 곱하기 480원 하면 2,880만 원이 발행가액입니다. 자본금은 3천만 원이고 발행가액 2,880만 원은 전액 당자 예금했으니까 당자 예금이 들어오고요. 자, 액면가액보다 싸게 발행한 금액을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합니다. 120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감소가 맞아요. 그지? 근데 문제에서 할인 발행했다 이렇게 나오면 자본금이란 자본이 3천만 원 증가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란 자본이 120만 원 감소하니까 결국 자산이 증가한 만큼 자본도 증가한다. 그지? 자본은 증가한다. 됐을까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 80만 원을 환급하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년간 균등상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120만 원을 3년 나눠주니까 1년에 얼마씩? 40만 원씩 상각한다는 얘기지, 그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감소 항목이죠. 그래서 원래 무슨 변? 차변이죠? 그러니까 원래가 차변이잖아, 그지? 차변인데 상각하니까 무슨 변? 대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40만 원이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처분해서 상각을 하는 겁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처분해서 상각. 우리 실무 시험은 여기 개정 과목이 2월 이익 잉여금이에요. 우리 실무 시험은. 이론 시험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나오거나 그냥 이익 잉여금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론 시험은. 이익 잉여금을 처분해서 상각한다. 요거 3년간 균등상각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3년간 균등상각.
자, 세 번째,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콜라 선수는 발행 보통 중 시청률은 700원에 수표 발행하고 매입 소각한다는 얘기는 감자야, 감자. 그지? 감자.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금인데? 자본금인데, 감자하면 무슨 변? 차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이 자본금일 때는 항상 무슨 가액? 냉면가액이에요. 5천주 곱하기 액면 단가는 500원. 매입 가액은 매입 단가는 700원. 계산기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면 5천주 곱하기 500원 하니까 250만 원이 액면가액. 근데 실제는 700원씩 350만 원이 매입가액이 되겠죠. 자본금은 250만 원이 없어지고 350만 원만큼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무슨 예금? 당좌예금 350만 원. 그러면 100만 원만큼 무슨 차손? 감자 차손이 발생하는데 이 감자 차손도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처분해서 상각하는 항목이죠. 그지? 주식할인 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 처분 손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나중에 처분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냐, 감자차손 메꿀 때, 그지? 그럼 결국은 나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얘만 갖고 얘기하면 100만 원이 없어지고 대변에 무슨 차손이 이렇게 오겠지. 맞습니까? 그럼 결국 무슨 잉여금이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감자 차손도 이익을 나눈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니까.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언제지? 현대차. 지금 여러분들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외국에서 전기차. 외국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되게 잘 팔린대, 전기차가. 현대나 기아, 전기차. 근데, 네, 그 주가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발생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즘에 주가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좀 다시 현대차가 오르기 시작하긴 했는데, 올 초인가? 전쟁 나기 전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현대차도 지금 잘 팔아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익 중에 일부를 주주들한테 환원해주겠다 하면서 감자했어요. 감자. 근데 감자 하게 되면은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액면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250만 원짜리인데 그지? 어? 얼마 주고 샀다면 350만 원 주고 샀다면 더 주고 산 거잖아. 그지? 그만큼 무슨 차손이 감자 차손이 발생하지만 감자 차손은 나중에 무슨 잉여금 가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없애서 해줘야 되니까 이만큼 이익을 돌려준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그래서 그 감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식수가 줄어든 만큼 응? 주가가 그만큼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수가 줄어든 만큼.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벽 상사는 발행 보통 주식 중 선주를 4,000원에 수표 발행하여 유입하다. 그러니까 지금 3번은 감자에 대한 문제고 4번은 자기 주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실제 시험이 아니고 이제 교재 저자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 비해서는 이제 내용이 약간 빈약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4번은 자기 주식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 주식.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금인데 대변에 자본 금인데 내가 이제 발행했던 주식을 일시 보유 목적으로 사왔다는 얘기입니다. 천주를 사왔고요. 예, 취득 단가는 4,000원씩 사왔어요. 4,000원씩. 액면가액은 5,000원이지만 지금 거래되는 시세는 4,000원이라는 얘기죠. 그지? 천주 곱하기 4,000원 하니까 400만 원이 취득가액입니다. 그러면 내가 발행했던 주식은 대변의 자본금인데 그 주식을 사오니까 차변에 무슨 주식? 자기 주식 400만 원이고요.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무슨 예금? 당좌예금 400만 원이고 여러분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기 주식은 증가를 하죠. 그지? 자기 주식은 증가하는데 자본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는 거죠, 그지? 요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 자본은 원래가 무슨 변? 태변인데 자기 주식은 무슨 변에 있다? 차변에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자본의 감소야. 자기 주식 사오면 자기 주식은 증가해. 하지만 자본은 감소한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기 주식 사오면 자기 주식은 증가를 해요. 하지만 자기 주식 항목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본의 감소야. 자, 5번은 위에 주식을 3,500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기 주식은 원래가 무슨 변인데? 차변인데 팔았으니까 무슨 변? 대변의 자기 주식. 모든 자산부채 자본의 감소는 장부가액입니다.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 거 장부에? 400만 원. 취득가액 그대로 장부가액이죠. 그지? 400만 원이고 실제는 한 주당 3,500원에 팔았어요. (350만 원이) 처분가액. 350만 원 현금 받고 50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나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해서 삼각해줘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갖고 처분하게 되면은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50만 원,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50만 원 이렇게 오고요. 자기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자기 주식은 감소해요. 근데 자기 주식 처분하면 대변에 자기 주식이잖아. 그지? 그지? 대변으로 가니까 자본은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5-6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울 사서는 취득업가 500만 원에 노무현 공부를 800만 원으로 재평가하다. 재평가하는 거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가, 재평가, 모형이 있고 원가, 모형은 취득 원가로 평가하고 감가상각하는 거고요.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상사의 장부가치, 건물의 장부가치, 건물의 여러분들 그 장부가액은 취득 원가가 5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니까 장부가액은 얼마짜리? 장부가액은 300만 원짜리죠. 그지? 근데 공정가치가 지금 얼마야? 공정가치가 800만 원입니다. 이해 갈까요? 그러면 얼마를 더 증가시켜줘야 돼? 얼마를? 장부가액은 300인데 공정가치가 얼마니까? 800만 원이니까 즉 500만 원을 500만 원을 증가시켜야 된다. 헷갈릴까봐 좀 적어본 거거든요. 헷갈릴까봐 여러분들이. 지금 건물이 800이 돼야 돼. 건물이 800이.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 봐봐. 잠깐만. 건물 300만 원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취득원가 500에다가 300 더하면 800이지만 감가상각 누계 얼마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800에서 200을 빼니까 그지? 800에서 200을 빼면 장부가액이 600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얼마가 증가를 해야 된다? 500만 원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300만 원 300만 원을 증가시키려면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00만 원을 증가시키려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줘야 돼.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얼마가 증가하는 거야? 500만 원 증가하는 거야. 그지?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없애고 건물 300만 원 증가시키니까 요거를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자본 항목 파트는 다 끝났고요.